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피해자인 손흥민은 이번 사건으로 개인사가 드러나면서 대중적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이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임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손흥민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춘천 손흥민 축구센터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받고 나서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양 씨와 교제하게 된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약 3개월간 협박을 받아온 손흥민 측은 결국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출석한 양 씨와 용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인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손흥민의 사생활이 노출됐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불거진 여성 연예인과의 열애설에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걸그룹 멤버와의 열애설이 제기됐을 때 상대 측에서는 호감을 갖는 단계라며 조심스럽게 인정한 반면 손흥민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듬해 2015년 다른 연예인과의 열애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교제가 사실이었다고 확인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 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는데요.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며 인권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언론사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 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됩니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고 합니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 씨의 경우 경찰의 요청에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아닌가? 떳떳했다면 왜 3억 원을 줬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도 다 큰 성인인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사생활 영역이다, 협박범을 비난해야 한다라고 두둔하는 의견도 있다. 남성 위주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 측은 명백한 피해 상황이고 어떠한 선처도 없다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에 흠집이 난 손흥민이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오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로 무대에서 쌓아온 명예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소속사와 발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과 최종 형량입니다. 허위 사실을 통해 금품을 뜯어내고 인격을 침해한 범죄가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유사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보안과 신속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